안녕하세요. 곰델입니다. 오늘은 세일즈가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세일즈가 해야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물건을 판다기보다는 손님의 니즈를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손님이 이제 물건을 살 때는 그 기저에 어떤 심리가 깔려 있고 어떤 필요가 깔려 있는지를 알아야 두 번째 구매, 세 번째 구매 혹은 뭐 손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른 손님을 소개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물건을 판다기보다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손님의 필요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고 비슷한 것처럼 이제 깔아놓고 뭐 사세요,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손님의 니즈를 이해를 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물건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세일즈가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런 이제 손님의 페인 포인트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손님께서 내 물건이나 서비스를 샀을 때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비용을 지출을 하는 거니까 비용 지출을 해가지고 어떤 식의 ROI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얘기까지 같이 하는 게 좀 필요하고 손님들이 요즘 세상이 복잡해지고 이제 다양화되다 보니까 원하는 것도 레벨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좀 커스터마이징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된 메일과 요약된 카카오톡 그리고 분명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손님의 시간을 아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언부언 해가지고 했던 말도 하고 안 해도 되는 얘기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이제 그 플로우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손님께서 뭐 물건을 산다고 치었을 때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산다 아니면 신규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 아니면 신규로 이제 뭐 가구를 뭐 도입을 한다 이런 걸 했을 때 서울에서 이거를 제공하는 게 우리 회사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님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 견적을 내게 됩니다. 견적을 뭐 3개도 받고 4개도 받고 뭐 공식적으로 RFP를 띄워가지고 공개 입찰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손님이 다양한 정보를 이제 취합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이제 공개 입찰을 하다 보면은 회사마다 정리를 해야 되고, 뭐 표로 짜야 되고, 장점, 단점, 그리고 뭐 업체마다의 점수를 다 매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내가 깔끔하게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손님이 내 정보를 가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비교 정보를 제공을 함에 있어서도 손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요. 손님한테 한 번 물건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당장 양말 팔고 다음 달에 안 보는 게 아니라 3달 뒤나 6달 뒤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손님의 사업의 청사진을 좀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월 뒤에도 보고 6개월 뒤에도 보고 내년에도 보고 서비스에서 뭐 AS가 필요하면은 내가 바로 뛰어가지고 팔로우를 하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보장을 해줘야 손님이 구매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저를 믿고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도 같이 그려주는 게 좀 필요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 만나가지고 계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5번 만나고 10번 만났다고 또 계약이 안 됩니다. 그 이제 손님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손님의 니즈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있고, 계약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계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이제 그 안 들어와서 계약은 했으나 실제적인 이제 숫자는 0이 되는 상황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님을 손님으로 보고 좀 장기간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세일즈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팔고 물건을 하나라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마진을 올리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이게 손님을 돈으로 보고 아, 이 사람한테 팔면은 뭐 10만 원 남는다. 이 사람한테 팔면은 100만 원 남는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면은 손님을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더 급해지고 손님한테 클로징을 강요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손님이 더 떠나가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이 그걸 느껴요. 아, 이 사람은 되게 이제 날 돈으로 보고 뭔가 이제 계속 계약 완료를 계속 강요를 하는구나. 근데 B2B에서는 절대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고요. B2C도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얘기를 하고 감정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에 대해서 유도는 하지만 설령 손님이 내 상품을 사지 않고 계약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토라지거나 아니면은 손님한테 전화를 안 하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 오히려 대인배처럼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내년도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만나는 뭐 10년 선배, 20년 선배들 보면은 옛날에는 술로 영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맨날 술 먹고 돼지고기 굽고 농치고 뭐 이제 구렁이 담는 듯이 이제 일을 하는 막 이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요즘 같은 편리한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절대 통하지 않고요. 고객한테 제안을 하고 고객과 고객의 법인이 마주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고 고객이 그 과정을 통과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제안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보다 정보 취득이 빨라야 되고 정보에 대해서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손님보다도 더 꼼꼼하게 챙기고 서류, 일정, 그리고 관련된 주의사항, 뭐 특이사항 같은 것들이 미리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챙겨주는 이런 세일즈가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님의 전방위 서라운드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한 목적은 손님을 한 번 더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손님하고 연이 끊어지는 게 제일 좀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전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점심을 같이 먹고 미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계약이 빨리 되는 고객도 있고 계약이 좀 늦지만 되는 고객도 있고 손님을 소개시켜 주는 고객도 있고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게 먹고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일단은 첫 번째는 니즈에 대한 이해 없이 자꾸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 세일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일즈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니즈를 이해를 해야 이게 한 번 구매도 일어나고 두 번 구매도 일어나고 이렇게 좀 진행이 돼가지고 손님의 기저에 깔린 심정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확한 솔루션 없이 그냥 정에만 이제 보채는 세일즈들이 있어요. 아, 막 형님, 막 제가 막 대학교 후배인데 뭐 한번 도와주시고, 형님 저희가 뭐 그 동양인데 뭐 한번 부탁드리고, 이런 식의 것들은 서울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점점 좁아가면서 그런 인정적으로 이제 물건을 사주고 판매하고 이러는 것도 없고요. B2B 세일즈들, 특히 법인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 영업은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보다는 그 의사결정 플로우도 이제 필요합니다. 재무팀, 회계팀, 뭐 법인팀, 뭐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에 부문장, 본부장, 대표이사까지 결제선이 올라가는데 결제선이 10개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짧으면 5개 결제하는 사람이 많으면 10명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 제한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내 거를 도입했을 때 기대 효과가 뭐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어떤 효과가 나고 그래서 어떤 식의 일정으로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 법인이 어떤 모습을 띌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뭐 자꾸 사달라 아니면 동양이니까 한번 부탁드린다 대학 후배니까 한 번만 챙겨봐 달라 이런 얘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요. 고객의 문제 해결보다는 내 실적과 내 수수료가 더 중요한 세일즈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손님을 돈으로 보는 스타일인데 내가 실적이 없고 내가 압박감을 느끼면은 손님이 돈으로 보이고 이 손님을 잡아서 어떻게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압박감이 느껴져서 손님한테 프레셔를 강하게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손님이 다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손님한테 이제 계약에 대해서 유도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강한 템포와 낮은 템포를 좀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중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 중도 한 5에서 6 정도로 계속 이제 긍정적인 템포를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은 왁왁왁 하다가 손님을 다 쫓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 전화를 안 받고 손님이 두 번 다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장 급하고 해도 최소한의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손님이 아까 비교 견적을 낸다고 했잖아요. 뭐 자동차를 사든 컴퓨터를 사든 뭐 아니면은 뭐 집안 인테리어를 하든 어떻게든 우리는 3개에서 5개 정도의 업체를 비교 견적해가지고 돈도 뭐 견적을 내고 시간이나 아니면은 품질에 대해서도 견적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견적을 내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손님이 비교 견적 이제 낼 수 없게끔 계속 이제 눈을 치거나 되게 이제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거나 우리 상품이 최고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손님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공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강점이 있고 최근에 이런 회사에서 저희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께서 보시기에 뭐 요금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은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요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수정 견적을 내서 손님의 니즈를 최대한 맞춘다라고 좀 하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보다는 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일즈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일즈들은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별로인 것 같고요. 술로 접대를 풀어가지고 일을 해결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이게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통하는 것도 사실이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술을 나보다 잘 먹는 세일즈가 등장을 했을 때 거래선이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랑 술을 먹으면서 흔히 말하는 짜움을 맞췄던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뭐 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발령이 난다든가 정근을 간다고 했으면 새로운 담당자가 오는데 새로운 담당자랑은 그게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을 때는 좋긴 하지만 그 사람이 바뀌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만 좋고 내년이나 내후년을 개런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풀어야 되고 이런 흔히 말하는 깔깔이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 동기든 선배든 이렇게 술로 해가지고 흥하는 사람은 술로 해서 망한다. 약간 이런 거고요. 세일즈가 말을 많이 하지만 말을 해서 될 때랑 말을 해서 안 될 때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낄낄빠빠가 되는데 말을 쉽게 흘리고 근거 없는 약속이나 지키지 못할 일정을 남발하는 세일즈는 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손님들이 또 많이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는 항상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입으로 화가 들어오고 입으로 화가 나간다. 약간 이런 것들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신문을 하루에 세 개를 보거든요. 나중에 신문 얘기도 할 텐데, 정보 취합을 하고, 정보 취득을 해가지고, 이 복합적인 이제 사회, 경제면을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손님과 발맞춰서 얘기를 하고, 손님한테 새로운 정보를 주고, 내가 해석한 이런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손님이 이해를 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요 세팅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옛날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2025년인데 2002년도 월드컵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1997년에 IMF 때 뭐 어땠다 얘기를 한다든가 거기서 교훈은 얻을 수는 있는데 신규 서비스, 신규 테크닉 뭐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데 옛날 얘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그 뭐라고요? 올드 패션한 그런 게 있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고 좀 열린 모습으로 좀 업무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세일즈가 해야 될 거랑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하면 안 되는 거를 안 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를 하면은 점수를 갑자기 확 깎고 손님이 다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기 사항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